시간에는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그래프는 뭐냐면요. 먼저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y는 x제곱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1에서의 닫힌 구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1의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 그래프를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x축, y축 원점이 되고 여기서 이런 형태로 포물선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된 구간이니까 여기를 저희가 마이너스 2라고 잡아주고 여기를 1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닫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4이 요 점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도 닫혀 있기 때문에 1,1의 점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닫힌 구간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포함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1,2를 다 포함하는 요 빨간색 곡선이 포함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x가 0일 때 이때 갖는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요. 두 번째 거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2와 1의 열린 구간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먼저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1에서도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도 이렇게 뚫어주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곡선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고 그 사이 구간만 요 사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4의 점은 포함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포함을 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의 점도 저희가 포함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1 사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빨간색 곡선으로 칠하는 요 부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최소값은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는 0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와 1의 열린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당연히 가진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포함을 했으면 최대값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또 어떤 게 올 수 있냐면 마이너스 1.9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9 사이에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마이너스 1.95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작아지다 보면은 마이너스 1.99999 해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곡선에서도 대응되는 점들이 대응되는 점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점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냐면은 마이너스 2,4의 점으로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까워지는데 x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점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종착점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결국에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조금 가정이 되어 있냐 하면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서 요게 이제 가정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어떤 함수를 보면요, 닫힌 구간 아니더라도 열린 구간에서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하면은 최소값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하고 싶으면은 닫힌 구간으로 해서 정의를 해줘야지만이 무조건 같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수가 나와 있고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무조건 갖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연속 함수가 나오고 닫힌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줄 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함수의 여기서 양 끝에서 갖는 함수값과 그 다음에 함수의 개형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값들이 나오는지 혹은 좀 작은 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 최소의 정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값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 닫힌 구간으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그리도록 하죠.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 B를 정해주는데요.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줘. 여기 B 말고 조금 뒤에 여기를 B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의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정의입니다. y는 fx, 그 다음에 여기서가 fa, 그 다음에 여기서가 f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fa는 fb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 뭐냐면 fa와 fb 사이의 값을 우리가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등식이 바로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fa와 fb 사이에 저희가 r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 주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값 k에 대해서 fk가 r이 되는 이런 k의 값이 이런 k가 존재하는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y는 r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이랑 만나는 요 점이 생기고요. 이 점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A, B 사이에 어떤 x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가정을 해주면 좋죠. 이것도 FA와 FB가 다르다. 그 다음에 FA와 FB 사이의 값 우리는 R이라고 뒀습니다. 이 R에 대해서 어떤 뭐 여기 교과서 있는 대로 따라가죠. AB 사이, FA와 FB 사이의 임의각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존재를 하는데 어디서 존재하냐면은 A, B의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 함수가 어떤 부분에서 실근을 갖는가도 사실상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y는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연속 함수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실근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구간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두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FA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FB에서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y는 fx 요 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 실수 전체 구간 안에서 부분 집합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도 연속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FB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A는 0보다 크다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배웠던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어떤 값 K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와 B 사이에 존재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FK가 요거를 얘를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가 안 갖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숫자를 뭐 여러 개 넣어 가지고 부호를 관찰을 한번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0보다 작은 게 나오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0보다 큰 함수값이 나온다면은 그 사이에서는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구간 안에서 f가 연속 함수일 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조금은 실근을 갖는지를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 풀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